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유전자는 오히려 방해합니다. 이런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저자는 응용 인지심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주제는 휴리스틱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신속하게 어림짐작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인간이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대표적으로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 이상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례를 듭니다.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사냥감을 잡아 배불리 먹을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면 생존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SNS,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밌는 것, 멋진 이성의 춤동작,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착각한다. 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어. 너는 짝을 찾고 있어 라며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 발전이 없다. 스스로 인생을 갉아먹으며 심지어 뇌 손상을 일으킨다. 이것이 유전자 오작동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자 오작동에 대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오작동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뇌가 어떻게 진화했기에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지 게리 마커스의 책 클루지를 통해 설명합니다. 클루지는 완벽하지 않은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이 된 기계나 해결책을 말합니다. 인간의 신체와 마음도 클루지의 한 예입니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임시 방편으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척추, 눈의 구조, 사랑, 니, 맹장 등은 오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인간의 뇌도 클루지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파충류, 포유류, 인간의 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화한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였지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되지 못하고 엉망인 클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루지를 통해 유전자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과거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유전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번엔 나방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방은 달빛을 따라 날아가는 본능이 있지만 현대의 인공빛에 현혹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스스로 죽는 걸까? 이는 나방의 유전자에 입력된 유전자 코드 때문입니다.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한다. 나방의 유전자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나방은 유전자 코드대로 했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에는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호랑이에게 덤볐다가는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열등한 클루지로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클루지와 게으른 뇌는 아무 짓 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유박탈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유전자 오작동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평판에 흔들리지 말라. 평판 오작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려 자신의 재능이나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말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유전자 오작동은 우리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변화와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극복하려면 이것이 자신의 뇌와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고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손해를 볼까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손실회피 성향을 없애라.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 회피 성향은 우리가 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게 만들거나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일찍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역행자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저자 역시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구독자가 100명도 되지 않아 포기하려는 마음을 유전자 오작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영상을 분석하여 결국 유명한 유튜버가 되며 고수들과의 인맥을 넓히며 사업에도 성공합니다. 저도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실천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행자의 다음 단계는 뇌를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으로 두뇌가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합니다. 뇌 자동화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역행자 단계를 실천하여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보아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